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한 4년이죠. 4년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왜 상승했고 상승률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파트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말씀하는 그 핫팩 공급량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그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4년 동안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평균으로 이제 한 99.5% 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파트 시장 이해관계자들,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을 합리화시키는, 또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은 화폐 공급량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은행 통계에서 그 화폐 공급량을 현금화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현금화폐와 시중은행이 그 대출을 통해서 창출하는 화폐를 포함한 그 M2, 흔히들 얘기하는 총통화이면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화폐지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모두 다 아파트 가격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화폐 공급량이 아니에요. 또한 뭐 이해관계자들이 화폐 공급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그 물가가 하락한다는 그 논리인데, 물가가 상승한다는 논리인데, 또 우리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같은 기간에 소비자 물가는 4년 동안 겨우 6% 상승했거든요. 6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평균 1.23%밖에 상승 안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돈을 증가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화폐 공급량을 가지고 그 원인을 찾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는, 그러니까 중앙은행 화폐를 너무 공급했다라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제 패널들도 그렇고 그 아파트 시장 이해관계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4년 동안 중앙은행이 공급한 현금 화폐는 잔액 기준으로, 평균 잔액입니다. 그것도 연평균 잔액 기준으로 63조 원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러면 이 63조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10억 원 아파트 약 6만 3천 가구 거래대금이에요. 지금 뭐 아파트 분양을 할 적에 서울 지역에 몇만 가구가 지금 그동안에 공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사람을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뭐 인근 수도권이요, 그 지역에 6만 3천 가구가 그 이사를 했다고 하면 새로운 서울 지역에서는 빈 아파트 그만큼 6만 3천 가구 정도 비잖아요. 그걸 그러면 거래 대금으로 보더라도 서울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없다고 치고 그 대금으로 그 수량, 그러니까 6만 3천 가구를 거래하는 금액을 보더라도 10억 원 아파트 6만 3천 가구 밖에 안 되는 돈이 63조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가 이제 얼마나 많으냐 하면 보는데, 1,000만 인구라고 보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주택이 약 한 250만 채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이 아파트라고 보더라도 뭐 절반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0% 가까이 될 텐데, 뭐 절반만 보더라도 125만 채인데, 그러면 6만 3천 가구는 겨우 6%밖에 안 돼요. 그러면 6% 거래할 돈밖에 증가 안 했고, 이 돈도 전부 그러면 아파트 시장으로 가느냐, 63조 원이 주식 시장으로 가는 돈도 많잖아요. 그러면 63조 원 중에서 주식 시장으로 가는 돈도 많고 일반 주택 시장으로 가는 돈도 많아요. 그렇다 하면 과연 아파트 가격 상승 논리를 중앙은행이 공급한 63조 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느냐? 주식시장 쪽으로 간 돈도 절반은 된다고 보거든요. 또 채권시장으로 간 돈도 뭐 절반은 된다고 보면
아무리 아파트 쪽으로 돈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그 10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조 원은 1만 가구밖에 사실 안 돼요. 그럼 125만 가구 중에 1만 가구 거래대금이 증가했다고 아파트 가격이 전체가 100% 올랐다? 이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또 M2 기준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M2도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그 돈을 빌리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 거래하기 위해서도 돈을 빌리는 사람도 있고, 또 서울 지역인 지방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M2조차도 그 서울 지역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금화폐도 마찬가지죠. 63조 원이 증가한 것이 서울 지역 아파트에만 그래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울 지역 아파트 한 1000채 내지 뭐 3000채 거래 정도밖에 63조 원이 동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아파트 시장 이해관계자들은 화폐 공급량에서 찾을까요? 그러니까 마땅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을 가지고 하면 설득력은 있는데 그걸 보니까 6%밖에 상승 안 했어요. 그러면 4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하면 6%만 상승하면 납득이 간다는 거죠. 근데 화폐 공급량을 보더라도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현금 화폐 기준으로 보면 63조 원이 지방에도 분배되고 주식시장에도 배분되고 채권시장에도 배분되고요. 또 일반 주택시장에도 배분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공급한 63조 원 중에서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에 동원된 돈은 그 10조 원도 안 된다고 봅니다. 10조 원이면 겨우 아파트 1만 채인데, 그러면 서울지역 아파트를 125만 채를 보더라도 그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0% 주택이 전부 다 2017년 대비 99.5% 올란 거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정권 거래라든지 채권 거래는 뭐 매일 주식도 뭐 1% 정도밖에 거래 안 돼요. 그래도 100일이면 그 상장 주식 다 거래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그 지수 산출 방법이 뭐 지금 기준을 적용하다 큰 문제는 없는데, 주택은 전세 그 세입자도 2년마다 옮기고, 그 다음에 매매 하시는 분들은 보통 5년 단위로 그 매매를 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것을 그 주식이나 채권 거래처럼 그 1%만 거래돼도 모두가 거래된 것처럼 지수를 산출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인식하는 것이 맞느냐,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 화폐 공급량이라는 주장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특히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를 가지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거의 전혀 없다. 그럼 M2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M2도 그 2017년 6월에는 2471조 원입니다. 근데 2021년 9월에는 3,500조 원이니까 한 1,000조 원 증가했잖아요. 이것도 주식시장에 또 돈이 배분되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 배분되고, 전국적으로 배분되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화폐도 많잖아요. 굳이 뭐 주택이나 주식만 거래되는 게 화폐 아니거든요. 일반 우리가 생활하는 뭐 라면, 그 다음에 소고기, 어복, 이런 가전제품, 이런 거 구입하는데도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0조 원 중에서 과연 아파트 시장에 그 공급된 돈은 얼마냐? 그거는 뭐 시중은행이 만들어낸 통화니까 뭐 그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를 가지고 우리가 지중금이 8%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12배까지 대출할 수 있거든요. 대출만. 그리고 대출에 기초해가서 또 다른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2배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지준율이 8%면요. 또 지준율 8% 적용되지 않는 그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합하면
제가 볼 적에는 M2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천조 원이 아파트 시장에만 동원되더라도 전국적으로 접근하면 설득력이 없고, 서울 지역 아파트 내지는 서울 지역 주택들까지도 포함하면 반반이라고 보면 반반은 넘겠죠. 아무래도 아파트가 주택보다는 비싸니까. 그래도 또 합리화가 안 되고, 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 돈이 전혀 안 간다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럼 주식시장에도 돈이 가고 채권시장에도 돈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실생활에도 가전제품, 자동차 구입 등에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 천조원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그 아파트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쉽게 하면 실거래 가격을 공시할 때 최소한도로 만 채가 거래될 때 그 평균을 가지고 공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도 제가 볼 적에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 가격을 상승을 억제하면서 신용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척 한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파트 가격 안정 의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하락 압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폐가 가지는 속성 때문에 가격이 경우에 따라서는 40%, 50% 일본처럼 80%도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도 그런 시기가 됐다고 싶어가지고, 과연 화폐 공급량의 문제이냐,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80% 하락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